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우입니다. 밖에 우울한 날씨만큼 온통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오늘 매체에서 나온 소식은 40대 가구주 소득이 감소했답니다. 국가나 가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세대가 40대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에 상관없이 그런 사인이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은 힘차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2부로 나와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반응이 뜨거웠었죠. 토지 경매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할 방법 및 전원주택 경매로 소유하기 라는 주제를 갖고 전문가 모시고 시간 나눠볼 거고요. 바로 이어진 2부에서도 기센 매물 찾는 정병민 팀장과 함께 기센 매물 찾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1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 강의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래 되셨고요.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이종실 원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 정병민 팀장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요즘 엄청 바쁘시다는 소문이 대단하던데요. 책도 이제 곧 내신다면서요? 예, 뭐 한 권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농지에 대한 얘기인데. 농지요? 예, 농지에 그런 책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이제 옛날에 이 처음에 농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농지개혁법이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농지에 관한 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 나올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토지 분할 방법 및 전원주택 경매로 소유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 모시고 알아본 시간 가질 겁니다. 토지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전원주택을 경매로 구입할 경우의 장점, 그리고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 물건에 대한 소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토지 분할이 매매에 의한 분할,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분할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개발행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크게 나누어 보자면 이게 법에 의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예. 법을 떠나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나눌 수 없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보면 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지적법이죠. 지적법이죠. 예, 지적법인데 이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가분할을 해놓고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매물로 내놔가지고 팔리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잘라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매에 의한 분할. 그렇지, 매매에 의한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기존 묘지가 있다 그러면 잘라줍니다. 묘지요? 묘지가 이렇게 따로 돼 있을 때는 그건 묘지로 쓰고 있으니까 잘라달라 하고 지적과에다 측량해서 신청하면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은 내가 여기 내 땅이 맹지인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잘라줍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렇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땅 주인한테다 사용승낙을 받든지, 사도법에 의한. 그렇지, 사든지, 뭐 사용승낙을 받든지 여기를 도로로 쓰겠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잘라줍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잘라 놓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이쪽에다 합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잘라놓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측량이 잘못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이 내 땅에 일부 침범했다. 그럼 그걸 측량해보니까 돼 있으니까 그 건물을 허물지 못하니까 잘라가지고 어떤데 합병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면은 이것은 지금 지적법에 의하든지 아니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토지 분할 방법 두 번째 분말인데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저 땅을 내가 2등분을 해야 되겠다 또는 3등분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처음서부터 살 때부터
셋이서 같이 살고 둘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공유 지분을. 그렇죠. 예.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공유자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하면은 예. 임감지정 통해서 우리가 합의가 됐다. 예. 합의서가 들어가면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분할하는 방법이 이제 각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일단 첫째는 매매에 의한 분할.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 요건 저도 잘 몰랐어요. 지목이 묘지일 경우에는 또 분할이 가능하고, 그 토지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또 분할이 가능하고, 또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유로 처음부터 애초부터 매입을 할 때 공유로 매입을 해서 공유를 분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을 그리려고 하는 자리에 분할하려고 하는 자리에 어떤 구축물이 있든지 담장에 있든지 뭐 장독대가 있든지 조금이란 공작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지 해주지 치우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갖고 안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자르는 그 경계선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또 자르는 방법입니다. 예, 해주세요. 세 번째로 자르는 방법은 이런 거죠.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예. 땅과 건물을 살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럼 상속을 해갖고 5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5분의 1이죠. 예. 5분의 1이 건물과 땅이 경매로 나오게끔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빚을 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낙찰받으면 어렵지 않느냐고 대부분이 피합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5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판사님한테다가 안방 건너방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예. 그러면 경매로 내놔가지고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가액보다는 일단 집안의 상속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예. 4명이 매입하겠죠. 시세를 주고 매입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안방 건너방을 자르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 일반인들이 보면은 잘 사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100%로 나온 것이 두 번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졌을 때 예. 내가 55%에 사가지고 예. 너 이거 다 팔고 돈 나눠 갖겠냐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상속자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죠. 되라 하면 그것이 이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해서 일반적으로 자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분할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토지를 할 때 분할, 아까 사도법, 이런 매매에 의한 분할, 허가에 의한 분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는 꼭 상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원주택을 경매로 구입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 어떤 게, 싸다는 장점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집을 내가 살려면은 집만 저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집 주변의 환경도 좀 사람이 살만해야 되고 기왕에 전원주택을 가서 살려면은 정원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원을 만들 때 처음부터 비싼 나무로 10년, 15년 된 소나무를 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한 5년짜리 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것이 몇 년 살다가 경매로 실질적으로 나오면 진짜 따먹을 만하게 됐을 때 그런 것이 전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집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보면은 건물은 공짜고 땅값만 가지고도 이렇게 건물과 정원이 잘 된 것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되게 처음부터 가서 농지를 많이 찾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농지를 많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는 걸 알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전원주택 전원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농지를 사지 말고 건물을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근처에 있는 농지를 조금 사라. 이 사실 농사를 안 접어서 사실은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니까 안 접었죠. 강원도에서도. 아니, 저도 이제 전원주택 생각을 했는데,
한 15평 정도에 제가 고추를 심어놨는데도 서울 갔다 오고 비면법 모르면 얼마나 풀이 많은지 모르고 그 풀 한번 뽑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을 내서 땅을 넓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전원주택을 그냥 취미 삼아서 하려고 그러면 몇십 평만 가져도 충분히 농사 짓게 되다 보니까 전원주택 조금 넓은 거 사서 정원도 만들고 한쪽 옆에 텃밭도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원주택을 경매로 살 수 있는 것을 몇 개 좀 골라봤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그 건축을 할 때 집 한 채 지면 어금니가 다 빠진다고 할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집 짓는 일이에요. 하물며 예를 들어 농지나 산지를 구입해서 전용을 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역발상을 해주셨어요. 일단 전원주택으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후에 적당한 농지를 구입한다면 훨씬 더 실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순서가 농지부터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전원주택을 먼저 구입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농지를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뭐. 좋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시리즈입니다. 우리 오늘 뭐 양평, 화성, 용인, 이천 물건 4개나 가지고 오셨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경매 물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본 게 경기도 양평군 계군면 전원주택입니다. 이게 양평 계군 그러면은 두 가지죠. 산수유축제랑 한우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건 서울하고 상당히 가깝고. 그렇죠. 아주 좋은 곳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이 244평이고. 크네요. 244평이고 보면 건물이 이제 1층이 13.35평이고 2층이 이제 39평으로 돼 있는데. 아니, 이제 사실은 이제 지층이고 이게 이제 1층인 심인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된 거죠. 보면.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가 절이 하나 있고 그 절 위로 해서 보다는 한 3, 4m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전망이 탁 트여 있고 앞에 막혀 있지 않고 앞에가 이 절이 상당히 넓어요. 그 위에 이렇게 남향으로 돼 있는 전원주택이 돼갖고 제가 보기엔 조망권도 있고 아주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걸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보면 토지가 244평인데 이제 감정가가 95만 원 정도 지금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양평 계군이 이렇게 좋은 땅은 한 100여만 원 넘어갑니다. 100여만 원 넘어가는데 이제 한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66만 5천 원까지 지금 떨어진 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제 52.5평이죠. 다 합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평당으로 감정가를 보면 약 380만 원이에요. 380만 원인데 이 감정가 집 70%를 따다 붙이다 보니까 보게끔 되면 266만 원인데 여기서 건물이 380만 원 이렇게 쳤는데 사실은 이 건물에다가 이 부대 비용, 다시 말하면 농지를 샀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는 정원 비용도 10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보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가격이 266만 원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이쁘네요. 보시죠. 이쁜데요. 아주 정원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이게 그 쉴 만한 공간이 돼 있는 거죠. 보면은. 그렇고 또 한번 이렇게 옆에서 따오시 보면 이 앞에 뭐 비석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은 그 앞에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절보다도 바로 위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거든요. 시끄럽지는 않을까요? 예불 드리고 하는 종소리 이런 거? 아니 이제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 듣고 시끄럽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본인 느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망권이에요. 맞습니다. 확 터가지고 거실이나 이렇게 앉아서 마당에 나서 봤을 때 확 트여 있는 그 산과 이렇게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좋다고 봅니다. 보면.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추천을 한번 해본 물건입니다.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셨어요? 지금 70%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30% 저감된 30%씩 되니까 70%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좋은 물건은 70%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다가 먼저 가격을 상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70% 선에서 한 75% 정도 선에 한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럼 1차 유찰된 건가요? 한 번 유찰돼서 지금 30%까지 떨어졌죠. 한 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기다리면은 물건이 좋으면은. 그렇죠. 물건이 좋으면은
상해오고 이 위치가 양편이나 용인이나 이천에는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 저 물건 명세상에 뭐 낙찰받는데 특별히 권리관계 복잡한 건 없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게끔 되면은 예, 예. 그 저기 뭐야 그 소유자가 예, 예. 소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건물까지 다 낙찰받았기 때문에 인도 명령에 의해서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계군면에 있는 조망이 좋은, 채광이 좋은 전원주택 부지고요. 30% 지금 저감됐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입니다. 예, 예. 원래 양지면이면 양지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이거는 양지 인터체인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용인에서 예, 예. 도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면. 예, 예.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 1가구 2주택으로 좀 그 주말에 쓰고 있었던 그런 집이 아닌가 싶어요. 별장식으로. 그렇죠. 이게 주말에 쓰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왜냐면은 이 토지 면적이 161평이고 예. 건물도 85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보면. 엄청 크네요. 예, 그러니까 지하층 1층, 2층이 있는데 보게끔 되면 이것도 토지가 161평이기 때문에 이게 평당 135만 원 정도 증가. 여기는 여기가 한 양지에서 인터체인지에 가까우면은 이런 정도면은 한 150에서 180까지도 가는데, 예, 예. 여긴 그게 아니기 때문에 135만 원 정도로 지금 감정이 됐는데, 예, 예.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근데 보면 이게 현재 보면 95만 원까지 떨어졌고, 86평인데 평당 370만 원 쳐갖고 지금 그 260만 원으로 지금 된 건데, 예, 예. 보면은, 여기 보면, 창고도 있고 단독주택 있고 보면 보일러가 있죠, 여기 보면. 예. 보일러가 심야 전기로 썼습니다. 아, 심야 전기요? 심야 전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는 경유로 쓰다 보면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올랐죠. 난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놔서 상당히 그런 것도 좋은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일러실도 있고 차고도 있고 간이 골프 연습장도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 지은 걸로 보는데 이게 주변도 이렇게 보게끔 되면 전원주택지 이렇게 그 뭐가 널려 있는 단지에 있는 그렇네요. 같이 있는 곳입니다 보면 단지에 다 좋은데 예. 양지 인터체인지하고 조금 다른 곳 같으면 한 양지 인터체인지에서 3, 4분, 4, 5분 거리인데 이건 한 10분 정도 해서 12분 정도 걸려요. 아, 차로? 네, 차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근데 뭐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나 뭐 별장이 됐든지 IC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양재시 자체가 서울에서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뭐 큰 결격사는 아닐 것 같아요. 큰 결격사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래도 보면은 양지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좋았는데. 아, 그렇죠. 예, 그게 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예. 입구 차가 2대까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 전원주택에서는 차를 댈 때 그냥 지붕이 없거나 텐트를 치거나 그렇죠, 그냥 바깥에다 대놓는데 예. 여기는 보게끔 되면 이렇게 차고 문까지 있고 2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원의 나무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예. 안에 내용이나 정원 순화가 이 수준에 맞춰서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잘 심어, 좋은 수종이. 좋은 수종에 좋은 내용으로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까지 지붕을 씌웠고, 이렇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의 주택보다는 훨씬 많고, 정원도 제가 보기에는 한 상당한 수준 있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권리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그 인도 명령에 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이죠. 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사 비용도 안 달라고 그러고 안 하고 그냥 나가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냥 싹 비워줍니다. 이게 이런 경우 더 편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서민적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을 때 그냥 언제 나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이사 비용 좀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얼마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경매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사비용 얼마 달라 이런 것도 없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아주 잘 됐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실 원장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거는 부딪혀 봐야 하는 거고요. 물론 가봐야겠는데 외형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종실 교수님이 이제 그 정원수 이런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원주택을 판단할 때는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한 4, 5년 된 거는 그 감정평가는 산식이 건축비를 감가를 안 시키고 그냥 지금 현재 건축비로 따져요. 그러면 그걸 사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죠. 4, 5년 동안 집이 낡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 상계가 되는 부분이 우리 이종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정원수를 심었을 때 정원수가 만개하고 이제 살고 죽고 다 판명이 나고 좋은 수종들이 꽃을 만개를 하는 시점이 보통 4,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원을 가꾸는 비용이 굉장히 손도 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감정할 때는 한 5년까지는 주택 감가를 안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정원수가 괜찮은 나무들이 심어 있으면 요 두 개를 상계시켜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건축비를 지금 건축비로 환산했을 때 저 건물 질 때 얼마 정도 하냐. 그러면 아마 전원주택 감정평가하는 건 거의 정확하다고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종실 교수님 두 번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잘 지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또 어디로 갑니까, 교수님? 이번엔 화성으로 갑니다. 네네, 한번 가보시죠. 예, 이 화성은 이 땅이 좀 커요. 258평입니다. 오, 크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화성은 이 전원주택에 이렇게 있고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다 텃밭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권리 분석 해보자면 땅이 258평인데 138만 원에 감정이 돼서 지금 97만 원까지 떨어진 거고 건물도 41평이면 딱 그 41평. 아, 그러니까 전원주택으로 살기가 딱 좋죠. 예. 근데 평당 가격이 이거 감정가가 아까처럼 뭐 300대가 넘어가지 않고 242만 원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됐고 169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이제 그 아주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인데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용인 것처럼 이렇게 부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가 큰 게 있고 그래도 정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사진 찍어놓은 것이 보면 파라솔들도 있고 괜찮아야 합니까? 전원주택이 있고 이 한쪽 옆에는 땅이 258평이 된다는 얘기는 한쪽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안에까지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텃밭을 만들 수 있는 만한 자리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뭐랄까 그 용인이나 양평보다는 전체 투자 금액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게 화성의 이쪽으로 가도 이게 얼마예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아, 그러시면 아까 안 보이십니까? 보면 아, 나오네요. 4억 8,800. 4억 8,800인데 지금 3억 4,100만 원까지 3억 4,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몇 프로 저감된 거예요? 다 지금 70%입니다. 예, 30% 저감됐고요. 근데 접근성은 정남이 훨씬 낫죠. 수원하고 붙은 데가 정남이잖아요. 화성 가는 길.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서울하고도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다지 그러니까 봉담 밑에가 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는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양평 가는 거나 여기 화성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평수만 두세 분이 그 집이 지금 몇 년씩 된 거예요? 이제 건축물 관리 재량을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5, 6년 정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수기는 뭐하고 한 두 분이 같이 하셔갖고 주말 농장하면서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아, 왜요? 대개 보면은 서울의 주택을 가지고 주말로 전원주택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가서 주 거주를 하고 서울에는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서울이 있을 때 그 집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삼도 사촌 뭐 이런 말처럼. 부분이 그렇게 해야지. 서울의 주들로 건물을 갖고 주말에 전원주택을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제가 그럼 주 생활을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서울로 갈 경우에 서울로 가면서 늦게 끝나고 뭐 해야 될 때는 그 서울에 조그만
그 아파트를 얻어서 예. 거주하는 것이 진짜 전원주택을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주건물이 있고 전원주택을 만들지 말고 전원주택을 본 건물로 하고 서울이 필요할 때 조그만 아파트를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예전에 2009년, 10년 요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멀티해비테이션이라고 이제 집을 두 채 갖고서 아까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4도 3촌에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있고 4도 3촌이냐 3도 4촌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갖고 그때 전원주택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수님 하는 우리 전원주택은 보통 한 200평, 300평에 집 한 40평에서 50평 이런 전원주택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2010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동호회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갖고 그 단지를 지금 만약에 서울로 따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처럼 본인들이 땅을 사서 공사업자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지는 단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땅 넓이가 한 100평에서 120평, 집은 한 20평에서 25평 이렇게 1, 2층을 줘갖고 그런데 굉장히 그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잘못 생각해서 그런데 뭐냐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일주일을 안 가도 관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은 바빠고 일주일 열흘을 안 가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주 생활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 경우에 작은 아파트를 쓴다. 이렇게 주부를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전원주택 생활하는데 훨씬 더. 교수님은 지금 아파트예요? 전원주택 광주 사시잖아요. 아니 광주에 이제 살아서 전원주택 살았는데 예. 그건 젊었을 때는 전원주택 살아도 됐었는데 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은 제가 살다가 저희 아들들이 한 명이 이제 해외 유학 가고 한 명이 군대 가고 그랬더니 예. 전원주택 살아봤더니 관리가 안 되죠.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집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잘못되더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아파트를 옮긴 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물건 어디 있는 물건입니까?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이죠. 동네 좋은데요? 뜨는 지역인데요? 이거 좋죠. 예. 지금 제가 보면은 광주에서 지금 그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생겨갖고 예전에 여기 가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2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세요? 제2영동 고속도로 갖고 이제 대신 있는 데서 이렇게 여주 대신에서 빠져가고. 네, 보면 빠져서 아니면 이제 서이천, 남인천, 이천 이쪽 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제 개통되죠, 내년에. 개통했어요. 아니, 자동차 전용도로. 장원 말고요? 장원까지는 안 됐고, 여기 광주까지만 됐고, 광주에서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되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철은 이미 개통이 됐죠. 그렇죠, 경강선. 이제 여기가 보면 이천이 상당히 뭐랄까, 교통 요충지로 뜨는 곳입니다. 그럼요. 네, 보면. 이천하고 여주가 철도도 요충지고요. 예, 그렇죠. 이제 물건 소개해 주세요, 일단. 자, 이것도 보면, 근데 이것은 좀 땅이 조금 작아요, 보면. 작아가지고 이거는 85평, 그러니까 86평이고, 건평은 40평인데, 그 대신에 이건 총 금액, 투자 금액이 작습니다. 1억 4,800이다 보니까. 좋네요. 내가 보면 한 1억 5,500 정도 정도면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계획 관리적이고, 이것도 저기 보면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도명령에서 낙찰 받으면 바로 인도명령에서 인수받을 수가 있는. 경강선 혹시 역에서 얼마나 떠졌나요? 역에서 얼마 떨어졌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신둔면 여기도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고 가격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100만 원 선 이렇게 되는데 100만 원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100만 원이 싼데요? 네, 그 상당히 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떴는지 모르는데 100만 원 다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 감정가에서 70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것도 평당 감정가격이 건물이 한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떨어져서 한 200만 원, 210만 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총 금액의 여유가 조금 적으신 분은 땅이 이렇게 조금 적더라도 이천 그 다음에 이천에 이제 이런 물건은 아무래도 지금 그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럼요. 교통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금액이 조금 작으신 분은
이런 2,000의 이 물건도 좋다고 봅니다. 경매를 지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이제 30%씩 유찰되다 보니까 처음에 70%, 그 다음에 49%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면은 나한테 더 싸게 사고 수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그렇지 않고 물건이 좋으면은 예, 그렇죠. 거의 또 높게 써야 되다 보니까 예, 예. 결국은 한 번 좋은 물건이라고 봤을 때는 한 번 떨어졌을 때 최저가로 편안하게 낙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욕심이죠, 그게. 이거를 뭐 내가 낙찰을 받아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라면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전원주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다는 분은 그냥 지금 70% 선에서 낙찰을 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물건이 이제 양평 물건, 이천 물건, 그다음에 화성 물건, 용인 물건 네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매 일자가 그러면 지금 언제쯤 다 틀린가요? 다 틀린데 아직 시간이 한 보름 정도 남은 겁니다.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한 번씩 투자해보고, 그러니까 가서 살펴보고 현장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물건 탐나시죠? 요즘같이 폭폭한 삶에서 이 지역 어디 세컨하우스라든지 전원주택, 전원생활 이런 거에 대한 로망 너무 더 짙어지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아직 경매 입찰일이 한 보름 정도 남았다니까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이종실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이종실 교수님 토지 경매 인기 너무 좋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토지 경매, 좀 생소한 분야인데 토지 경매라고 집약화 시켰고 전문화 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이종실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기센 부동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기센 매물 만나러 떠나겠습니다.